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다이빙을 함에 있어서 가장 돈지랄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어떻게 접근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텍 다이빙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스쿠버 다이빙 전업 강사들은 스페셜티나 장비로 수익의 원천을 삼았는데요. 다이버들이 어드밴스드 과정까지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느 쪽으로 다이빙 진로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레스큐로 레벨업을 하기에는 조금 빡세고 텍 다이빙 쪽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텍 다이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대심도를 가고 싶다. 100m를 가고 싶다. 나는 동굴을 가고 싶다. 나는 그냥 제호흡기를 하고 싶다. 또는 간지가 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을 많이 다니면서 점점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용어나 이론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좀 학습하고 싶었어요. 감압 이론이라던가 컴퓨터의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용어들이라던가. 저 예전에 6년 전에 멕시코의 세노테 있잖아요. 비 내리는 지형 영상을 보고 완전 반해버렸어요. 케이브다 뭐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멋모르고 무작정 필리핀 모알보알 클럽 파리에서 가서 사이드 마운트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를 가르치신 분이 김동준 평가가님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쪽으로는 실력이 정평 나 있고 아시아권에서도 명성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몸값이 높아요. 그분한테 텍 다이빙이나 강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강사도 아니고 펀다이버고 로그 200이고 뭐 트림이 뭔지 무슨 백킥이 뭔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사이드 마운트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돈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김동준 강사님의 교육비가 하루에 300불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 교육받을 때 열흘간의 일정으로 갔는데 그때 교육이 다 안 끝났어요. 왜냐면 제가 그 과정을 못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이드 마운트를 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해야 되는데 그 스킬들을 하기 이전에 트림 밸런스, 다른 킥이 안 되는 거예요. SME도 제대로 못 쏘고. 그래서 그 해에만 필리핀을 10번을 갔습니다. 메이크업 받으러. 리조트에서 체류하는 비용, 비행기 값 다 빼고 교육비만 따져보세요. 그리고 장비가 레이저예요. 레이저. 되게 유명하죠. 사이드 마운트에서. 그 장비와 호흡기 2개 사고 뭐 사고 교육비에 그때 사이드 마운트에만 제가 10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제 케이브 다이빙을 해야 된다네요. 세로테를 가려면 사이드 마운트하고 케이브하고 풀 케이브하고 가야 될 길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계단 몇 개 올라간 것 뿐이에요. 한마디로 개미 지옥에 빠진 것입니다. 약간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테크니컬 다이빙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TDI, PADI, SSI, GUE, 나우이 등 대부분의 단체에서 테크니컬 다이빙 코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인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강사님을 따라서 텍 다이빙을 배우시면 됩니다. 강사님들 중에서 그분이 무엇을 전문적으로 하는지 그런 커리어를 찾아서 맞게 배우시면 됩니다. 텍 다이빙은 팀 다이빙이기 때문에 텍 다이빙을 배우고 나서도 신뢰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팀을 찾아서 같이 따라서 배우시면 됩니다. 장비도 텍을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의 장비를 그대로 따라서 사면 됩니다. 특히 제호흡기나 사이드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요, 장비에 따른 다이빙 시스템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자 하는 장비를 선택하고 그 장비를 취급하는 강사님을 찾아서 교육받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 인터내셔널 TDI 텍 과정 커리큘럼입니다. 처음에 인트로 텍이 있고 나이트록스가 있고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가 있고 감압 절차 있고 트라이믹스가 있고 어드밴스 트라이믹스 있고 그리고 이것과 개별적으로 제호흡기 과정이 쭉쭉쭉쭉 있고 이것과 별개로 사이드 마운트 다이버 과정, 케이브 다이브 과정, 난파선 과정 등등이 있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강사만 할 수 있다, 로그 몇 이상이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오픈워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테크니컬 다이빙인데요. 문제는 다이버들이 텍다이빙 막상 과정에 들어오니까 기초적인 스킬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초기에 기초적인 스킬을 다지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해야 되는 거죠. 마치 6년 전에 저처럼요. 트림이 안 돼, 백킥이 안 되니까 교육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죽어라 고생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단체들에서 야 이거 테크니컬 다이빙 하려면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래야지 이것들을 들어와야지 제대로 할 수 있어 라고 과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TDI에서는 인트로텍이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GU이라는 단체에서는 펀디멘탈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테크니컬 다이빙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런 기술들을 좀 더 연마하고 싶다, 이런 스킬을 배우고 싶다, 나는 정밀 중성부력을 배우고 싶다, 각종 유연한 킥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인트로텍이나 펀디멘탈 과정을 배우시는 것입니다. TDI에서 인트로텍은 필수적인 코스는 아니지만 교육 퀄리티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드에서는 당연히 처음에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는 인트로텍과 TDI 나이트록스 과정을 묶어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과정은 산소 비율을 41%에서 100%까지 취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NDL을 넘지 않은 무감압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기체를 100%까지 말아서 NDL을 최장 시간까지 연장하는 그런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자,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까지 했으면 이제 감압 절차를 갈 것인가 헬릭트록스를 갈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감압 절차를 밟았습니다. 나는 더 깊이 가고 싶다, 나는 대심도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트라이믹스 과정을 가야 합니다. 트라이믹스는 3가지 기체를 사용합니다. 산소, 질소, 헬륨. 트라이믹스 과정까지는 수심을 60m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헬릭트록스 과정은 뭐냐? 얘는 트라이믹스의 간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3가지 기체를 사용하지만 최대 수심은 45m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트라이믹스를 하기 위해서 필수 과정이 아니에요. 저처럼 감압 절차까지 배운 다음에 바로 트라이믹스 과정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헬륨 값이 엄청 비싸대요. 이 트라이믹스 과정을 간 다음에 나는 바로 대심도 100m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를 갈 거다. 그런데 트라이믹스 과정에서 헬륨 값이 부담된다 한다면 익스텐디드 레인지 과정을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압 절차를 배우고 익스텐디드 레인지를 가고 바로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익스텐디드 레인지 과정은 헬륨 없이 산소와 질소로만 최대 수심 55m를 가는 과정입니다. 익스텐디드 레인지가 55m, 트라이믹스가 60m, 5m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나는 산소 질소로만 일단 배워서 익스텐디드 레인지까지 한 다음에 바로 100m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가겠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비용들은 얼마나 드는 것인가? 일단 교육비를 말씀드리자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실비라고 하는 라이센스 등록 비용, 수영장 사용 비용, 개방 실습 비용 등을 제외하고 순수 교육비만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입니다. 적어도 바다에 가서 2박 3일 정도는 다이빙을 하면서 5회에서 6회 정도 다이빙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충 얼마가 드는지 아시겠죠? 장비는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무조건 더블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드 마운트가 됐건 백 마운트가 됐건 더블을 처음부터 선호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맞는 BCD를 구매하고 더블용 호흡기를 구매하고 데코 탱크용 호흡기를 또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호흡기 3개와 BCD를 다시 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브 라이트 드라이용 백마운트 BCD가 있어서 윙을 렌탈을 받았어요. 그리고 호흡기는 스쿠바 프로의 MK25 에보 S600 최고급 라인업으로 더블용 호흡기를 3개를 구매를 해서 장비에만 소가로 총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저는 이미 드라이 수트가 있고 장비와 교육비와 여러가지 실비만으로 7,8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트라이믹스를 써서 나는 더 깊은 곳에 가겠다 한다면 또 다음 과정에서의 교육비와 추가적인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 감압 절차까지 했는데 테이블을 하겠다. 그에 맞는 교육비와 또 추가적인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호흡기는 예외입니다. 제호흡기는 장비만 1000만 원이 넘고 제호흡기를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기 때문에 넘사벽이에요. 저는 제호흡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택다이빙 그거 왜 해? 아저씨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배워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택다이빙 장비를 이미 사용하고 계세요. 싱글 백마운트라든가 컴퓨터, 페르딕스, 테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택다이빙을 위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GF 값이 뭐야? 티슈가 뭐야? 이런 용어들이 컴퓨터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파악할 수가 있죠. 감압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깊은 수심에 갔을 때 그 적막하고 조용한 그 심연의 느낌이 저는 약간 색달랐어요. 저는 얕은 수심에 빛이 도달하는 자연광으로 촬영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테크니컬 다이빙을 배우면서 바다의 심연을 아주 조금이나마 들여다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이빙을 좀 더 알고 싶다. 다이빙을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나는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범주를 넘어서서 더 스킬을 연마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인트로텍 정도까지는 배우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인트로텍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텍 달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을 쌓고 나중에 천천히 교육을 해볼까 합니다. 스쿠버 라이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알림,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